자동차 보험 약관, 그 빽빽한 글씨들을 보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죠. 하지만 사고는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만약에 발레 파킹 기사가 내 소중한 차를 긁었다면, 혹은 차를 팔았는데 명의 이전도 하기 전에 새 주인이 사고를 냈다면요. 오늘 바로 이 만약에 라는 질문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보험 약관의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편하자고 맡겼는데 내 차가 부서졌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거 혹시 내 보험료가 할증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돈도 다 받고 서류도 다 넘겨져서 이제 내 차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라? 내 이름으로 된 차가 사고를 쳤대요. 법적으로 저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게 맞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가장 복잡하고 골치 아픈 질문입니다. 무단운전에 미성년자, 심지어 음주까지. 이건 뭐 그냥 보험 처리 불가,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하는 최악의 상황 아닐까요? 이 사건의 결말 아마 대부분이 예상하지 못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그 놀라운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드린 이 머리 아픈 질문들, 사실 그 답은 전부 다 보험 약관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시작해 볼까요? 내가 운전대 근처에도 없었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들. 예를 들면 발레 파킹이나 대리운전, 심지어 도난 같은 상황이죠. 이럴 때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원칙은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그냥 친구한테 차를 빌려줬다. 그럼 당연히 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운전을 직업으로 업무로 하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발레 파킹 기사님이나 대리운전 기사님 같은 분들, 이분들한테 맡겼을 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내 개인 보험이 아니라 그분들의 영업용 보험이 먼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취급업자 보험이라는 게 핵심적인 보호장치입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이런 제도가 좀 미비해서 대리운전 사고가 나면 차주가 독박 쓰는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하지만 요즘엔 대부분의 정식업체들이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우리 차주들은 내 보험료 할증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정말 다행이죠. 물론 도난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누군가 내 차를 훔쳐가서 사고를 냈다? 기본적으로는 제 책임이 아니죠. 하지만 만약에 제가 차문도 안 잠그고 키까지 차에 꽂아두고 내렸다? 이건 제발 훔쳐가세요 하고 광고한 꼴이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명백한 과실이 있다면 저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데 이건 한술 더 뜹니다. 이제는 아예 내 차도 아닌데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상황. 바로 차를 팔고 나서 생기는 그 위험한 15일이라는 공백 기간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차를 팔면 15일 안에 명의를 이전해야 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 기간이 진짜 애매하고 위험한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차를 팔고 돈도 다 받고 서류도 싹 넘겨줬어요. 그런데 명의 이전 마감일 바로 전날, 그러니까 14일째 되는 날, 새 주인이 아직 자기 앞으로 등록도 안 한 그 차로 큰 사고를 낸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주인이 나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숫자가 바로 15일입니다. 이 기간에 사고가 나면 피해 입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판 사람은 난 차 팔았다고 하고 산 사람은 아직 내 보험 없다고 하면 피해자만 정말 막막해지잖아요. 그래서 법이 이런 보상의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그 안전장치가 뭐냐? 바로 이 의무보험 특별약관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판매자인 제 보험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5일 동안은 자동으로 새 주인을 임시로 품어주는 거예요. 일종의 보호막이죠. 덕분에 사고 피해자는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을 길이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건 판매자인 저도 복잡한 법적 책임에서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대 개인의 책임 문제를 다뤘잖아요. 근데 만약 사고의 한쪽 당사자가 국가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경찰차나 소방차 같은 공무수행 차량일 때 이럴 때 적용되는 아주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같은 차들이요. 이런 공무수행 차량들은 관용차량 특별약관이라는 별도의 보험을 적용받는데요. 여기에 진짜 독특하고 어찌 보면 좀 놀라운 예외 조항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와, 글자만 봐도 머리가 아프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한마디로 국가로부터 이중으로 보상받는 걸 막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관 한 분이 경찰차 사고로 다쳤다고 해보죠. 이분은 공무 중에 다쳤으니까 공무상 재해로 국가에서 보상을 받겠죠? 그러면 자동차 보험에서는 추가로 또 보상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같은 국가 돈이니까 중복해서 주지 않겠다는 거죠.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나름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개념들을 종합해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장 복잡하고 헷갈리는 사건, 바로 그 미성년자 조카 사고를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는 총 4그룹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차의 진짜 주인인 외삼촌 A, 그리고 그 차를 빌려서 관리하고 있던 어머니 B, 그리고 대형 사고를 친 문제의 미성년자 조카 C, 마지막으로 아무 잘못 없이 다친 피해자들이 있죠. 와, 이 복잡하게 얽힌 책임의 실타래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상황을 보면요, 이건 답이 없어 보입니다. 엄마 허락 없이 차를 몰았으니 사실상 무단운전, 면허도 없으니 무면허 운전, 심지어 술까지 마셨으니 음주운전, 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이러면 절대 보상 안 해줘요 하는 항목은 거의 다 어긴 셈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보험 처리? 택도 없죠. 그냥 차주가 다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첫 번째 반전. 법원은요, 아들이 엄마 차를 몰래 운전한 걸 사실상 도난이랑 똑같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보험 약관에 이런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도난당한 차가 사고를 내면 다른 거 다 따지지 말고 일단 피해자부터 구제한다는 예외 조항.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던 보험이 피해자를 위해서 기적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험사는 이 살아난 보험으로 피해자들 치료비를 전부 다 물어줬습니다. 그럼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고를 친 조카한테 네가 낸 사고니까 네가 돈 내놔 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맞겠죠?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가장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관에 또 다른 조항이 숨어 있었어요. 바로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가족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차를 관리하던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사고를 낸 조카는 그 어머니의 가족이죠. 그러니까 결국 보험사는 조카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모든 손실을 보험사가 그냥 떠안게 된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조항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보험사가 조카한테 돈을 받아내면 그 돈은 결국 누구 주머니에서 나올까요? 어머니 주머니에서 나오겠죠. 이건 마치 보험으로 어머니를 보호해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아들을 통해서 그 돈을 다시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이런 모순을 막기 위한 어떻게든 피해자와 보험가입자 모두를 보호하려는 약관에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와, 정말 복잡한 여정이었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 끝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동차 보험 증서는요, 단순히 내 차 수리비 받으려고 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최악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죄 없는 피해자는 어떻게든 보호하겠다는 우리 사회의 약속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 그 복잡하고 머리 아픈 약관들은 전부 다 이 하나의 큰 목표를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규칙들이었던 거죠. 오늘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책상 서랍에 있을 그 보험 증서, 그 빽빽한 깨알 같은 글씨 속에는 또 어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쯤 꺼내서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